부딪혀요. 부딪히. 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10월 26일에 있었던 강원FC와 FC서울 경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는 4대2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 한 줄평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이번 경기 한 줄평, 설마 했다 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한 줄평을 했는지는 아마 다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어제 원래 리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좀 체력적인 문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오늘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감정적으로도 아쉬움, 섭섭함, 화남 같은 감정들이 올라왔었기도 했었고, 이제 하루 지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컴다운이 되기도 하고 조금 더 냉철하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물론 현재 우리 강원FC 성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절대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올해 처음으로 감독이 된 우리 감독님, 그 감독님이 솔직하게 작년보다 선수 퀄리티적으로 조금 하락된 단계의 선수단들, 그런 상황에서 홀수의 저주라고 불렸던 우리 강원FC를 상위 스플릿에 안착을 시켰고, 코리아컵도 4강에 올라가고 ACL 같은 경우도 16강 갈 것이 유력해 보일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좋은,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박을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박수를 쳐주고 싶고, 하지만 분명한 팬들의 불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팀이, 우리 선수들이 매 경기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매 경기 좋은 경기력을 보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매 경기 재밌는 경기를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성적을 꾸려온 우리 감독님과 선수들한테는 솔직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팬들의 입장도 저는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전반전에는 우와 바르셀로나다 할 정도의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에 무너지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 대여섯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FC서울전 저희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4대2로 역전패를 당하죠. 그리고 이 전 경기 물론 이기긴 했습니다. 빗셀 고베전 저희가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3이 됐다가 4대3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대구FC전 2대0으로 있다가 2대2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 경기 FC 안양전이죠. 물론 이거는 뭐 실수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1대1로 경기를 비깁니다. 자, 그리고 수원FC전 비록 강투지 선수의 자책골이긴 하지만 후반에 실점을 하고 경기를 지게 됩니다. 저는 시작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9월 13일에 진행을 했던 FC서울 경기입니다. 저희가 3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3대2까지 따라잡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금 물론 보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뭐냐면 자, FC서울 이번 경기 저희가 전반에 압도를 했죠. 후반에 교체로 나온 선수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링가드 선수와 문선민 선수, 들어오자마자 링가드 선수가 그쵸 3분 만에 2골을 때려 넣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하면 시도민 구단을 응원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뭐를 짚어야 되는가? 일단은 우리 강원FC가 초중반만 하더라도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우리가 짠물 수비, 실점이 적은 팀, 그러면서 무승부라도 챙겨가지고 승점을 쌓는 팀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그죠? 수비가 강한 팀으로 자리를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중반기, 중후반기 들어와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울산전이라든지 대전전이라든지 끝까지 따라가서 어떻게든 승점을 갖고 오는 팀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때 뭐 기자 유튜버든 많은 유튜버들이 우리 강원FC가 정경호 감독님의 색깔을 제대로 입혀줘서 정말 강원FC만의 축구기를 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 드디어 꽃을 피우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 경기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위기가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전반에는 너무 잘하는데 후반에 박살나는 팀으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11대 11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다음 경기라든지 그 다다음 경기에 연속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안 되면 빼면 되니까. 그 선수는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전반기가 똑같아요. 우리 전반기 같은 경우도 공격의 골이 가장 안 터지는 팀이었어도 수비는 됐었잖아요. 어떻게? 우리 조직력으로. 그런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현재 우리 조직력에 대해서 상대편이 우리 조직의 파괴법을 찾았든 아니면 현재 우리 전술 조직력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든,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상대편이 우리 파괴법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전반전에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뭔가 하나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최근 이 몇 경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잘하고 있다가 후반전에 못해가지고 무승부를 하고 진 거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강원FC가 1년 가까이 너무 잘해온 거를 폄하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최근 경기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경기 리뷰니까.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잘못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연속성이 계속 있다? 그런 거는 단순한 선수 문제보다 우리 선수 조직력의 시스템을 한번 둘러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위 스플릿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제 역할은 어쨌거나 객관적인 시선에서 더 많은 것을 바라는 팬들의 시선과 현 구단의 상태, 수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운데 지점을 이해를 시키고 도와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저의 시선은 그 역할의 그 가운데겠죠. 거기에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제 리뷰를 여러분들이 봐주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강원FC가 해오면서 우리가 계속 승을 못 쌓더라도 무승부라도 쌓아가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이 무승부가, 이 승점 1점이 나중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질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광주FC한테 승점 1점 때문에 6위였고 7위였고 그 다음 경기에 어쨌거나 그 무승부 승점 1점 때문에 저희가 상위 스플릿을 안착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으쌰으쌰하는 리뷰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살아남기 위한 상황이 아니고 순위 1등만 올리면 아시아 챔피언스 2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솔직히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100번 1000번 인정합니다. 우리 강원FC가 현재 상위 스플릿 중에서 김천상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시도민 구단이고 그 중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떨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의 그렇죠 연봉이라고 해야 되겠죠. 연봉 수준도 김천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지면 우리는 6위 다 줘도 상관없어 라는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팬들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왜 더 성을 치는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전반전에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이 팀들이랑 처음 붙는 게 아니잖아요. 1로빈 때도 붙었고 2로빈 때도 붙었잖아요. 그죠? 3로빈 때도 붙었고 그때 우리가 1로빈 2로빈 때 어떻게든 승점을 갖고 오고 도리어 우리가 따라가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최근 몇 경기 전부터 너무 잘하고 깨지고 너무 잘하고 깨지고 너무 잘하고 깨지고 연속이 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 마치고 나서 감독님께서 그 방법을 찾겠다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희 정경호 감독님 100%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감독님 능력 있으신 분이고요. 그 방법을 또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4경기 다 지고 6등 하더라도 이번 시즌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강원FC가 시도민구단으로서 다른 기업구단보다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년에 또 올해처럼 스폰서들이 지금 수준일지 더 많을지 더 적어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고정자산이 아니잖아 솔직하게. 그렇다 보니까 이 1등이라도 올려가지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가가지고 어쨌거나 구단 재정에 도움이 돼서 더 나은 강원FC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도 아니고 많은 팬들도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차이가 나면 포기를 하겠어. 1등 차이잖아요. 1등 차이. 물론 전북현대가 코리아컵까지 더불어 한다는 가정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전북현대가 우승을 확정을 지은 상황에서 코리아컵에 전념을 할 수 있는 또 광주랑은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감독님 속상하시겠죠. 팬들이 비난하고 질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감독님께서는 이번 시즌에 이룬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몇 경기 졌다고 이렇게까지 질타를 하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또 팬들의 또 욕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내년에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가서 물론 선수들도 힘들겠지만 조금 더 나은 재정적으로 팬들이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광주FC처럼 모금을 한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응원을 해서 안 좋은 부분이 있을 때 정신 차려 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필로 해서 선수들이랑 감독님에게 어필을 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서 5등이 돼서 정말 좋은 예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가서 올해처럼 참가비 80만 불 받고 매 경기마다 승리 수당 10만 불 받고 얼마나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얼마나 또 우리 강원FC가 그 다음에는 또 우리 강원FC만의 축구 경기를 또 얼마나 또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겠어요. 그 연속성에 대해서 솔직히 팬들이 기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마음 저 마음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강원FC가 이번 시즌 그리고 정경호 감독님 선수들이 이번 시즌 이룬 것에 대해서 단 1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최근 몇 경기에서 똑같은 현상으로 똑같은 안 좋은 경기력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팬들도 답답함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거는 감독님이 또 해결해야 될 숙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제 영상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섭섭하시더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뭐 더 얘기해봐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은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우리 팬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정도는 컴다운하고 응원해 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길게 하지 않고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날 또 우리가 전북 현대랑 경기가 있죠. 1등 팀이에요, 그죠? 감독님께서 수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후반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숙제 검사하기 가장 좋은 홈 경기이고 상대가 또 1등 팀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감독님이 또 얼마나 또 준비를 해주셨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번 주말 경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선수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이번 서울전 4대2로 어쩌까라 깨지면서 다들 마음고생 심했는데 자, 마음 다 잡고 잘 준비 잘 해봅시다 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강원FC 화이팅을 외치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FC 화이팅!